자, 그러면 이 앞 파일에서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호의 원자 모형을 교과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은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광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네요. 빛의 입자란 뜻이에요. 광자는 자, 빛 입자, 빛 알갱이. 예. 그러니까 이제 빛 알갱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 빛은 여지껏 이렇게 파동인 줄 알았어요. 파동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있고 진동수가 있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있다, 진동수가 있다. 이게 바로 빛의 파동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빛이 알갱이라는 거예요. 빛의 알갱이라는 것은 입자설이죠. 빛이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덩어리져서 간다라는 거예요. 알갱이로. 자, 그럴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는데, 진동수에다가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요.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주울세컨인데요. 이 주울세컨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각운동량의 단위예요. 각운동량의 단위.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각운동량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그 궤도가 정해져 있다. 1궤도, 2궤도, 3궤도, 반지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 생각하면은 위치 에너지도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하고, 그때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빛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빛을 파동으로 보면은 에너지 값이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근데 빛이 입자일 때는요,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요. 불연속적이다. 이제, 띄엄띄엄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H 값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각운동량의 단위다 그랬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플랑크가 이걸 이 상수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이걸 H를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그럼 플랑크가 자기가 자신이 발견했으니까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금 뭐 한 건지,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1900년 10월 1일에 물리학회가 열렸는데요.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플랑크가 고민을 하면서 줄담배를 피웠나 봐요. 집에서 이제 그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 보니까 요즘 뭐 고민이 엄청 많아. 담배를 피우는 게 굉장히 많고 막 매워 죽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태우세요?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교수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값이 나왔어. 근데 이 값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그 물리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버리세요. 일단. 그러면 첫 발견자가 될 것이고, 또 아빠가 나 이거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는 사람 좀 연락 좀 해줘. 이렇게 말하면 아빠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이럴 때 쓰이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표부터 하지 뭐 고민이 많냐 그런 거예요. 역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하고 좋죠. 근데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야, 그 자기가 실험을 몇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 값이 나왔으면서 그게 어디다가 쓰이는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누가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젊음이 좋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요. 심플 라이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말만 믿고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 10월 1일 날 이 H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물리학회에서. 그래서 1900년 10월 1일, 10월 1일을
양자역학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의 탄생일.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만류인력 상수가 나옴으로 해서 어쩐다고 그랬죠? 역학이 존재했어요. 고전 역학이라고 하죠. 뉴턴 역학. 자, 그 다음에 K 값이 나옴으로 해서 뭐예요?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전자기학. 그 다음에 C, 빛의 속도, 이 상수가 나옴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자, 이제 H라고 하는 이 상수가 나옴으로 해서 뭐냐면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양자역학.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95쪽에 보면 플랑크 상수 이야기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이 플랑크 상수는 여기 선생님이 말했던 이 연속적인 양, 파동하고 불연속적인 양, 입자하고 연결시켜주는 상수예요. 아주 중요한 상수예요.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수백 년 동안 싸워왔는데 우리 아인슈타인이 정리를 해줬어요. 뭐냐? 아까 이 플랑크 상수를 어디다 쓸까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거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예요. 이거. 처음으로 갖다 끌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플랑크 상수가 이런 데 쓰이는 거야 하면서 쓰인 거예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거야. 연속적인 값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썼던 논문이 광량자설이거든요. 광량자 논문. 포토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논문에서 E는 이퀄 HF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플랑크는 내가 무엇으로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 주장하면서 이 H는 이럴 때 쓰는 거라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플랑크 상수가 이제부터 처음부터 쓰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어라는 사람이 또 원자 모형을 설명할 때 이 공식을 갖다가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광자라고 하는 것은 빛 입자고 영어 단어로는 포톤이에요. 포톤, 광자. 빛 입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H 값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 이 F도 10의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7승 막 이러거든요. 아니 10의 12승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단위가 1줄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돼버려요. 뭐 원자나 전자 입장에서는 1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단위가 있습니다. 줄보다 작은 것이 있어요. 전자 하나가 1볼트로 가속되면 전자 하나에다가 1볼트를 주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그냥 전자 하나가 1볼트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습니다. 일렉트론 볼트. 우리 한글로 말할 때는 1전자 볼트 이렇게 불러요. 자, 1전자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에요. 만약에 메가 전자 볼트 이렇게 나와요. 메가 전자 볼트. 이것은 10의 6승 전자 볼트라는 뜻이에요. 10의 6승. 그럼 여기다 10의 6승을 곱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곱하지 말고 그냥 1전자 볼트의 100만 배 이렇게 보면 돼요. 메가 전자 볼트. 자, 앞으로 이제 이런 MEV가 있으면 메가 전자 볼트 이렇게 읽고 EV만 있을 때는 전자 볼트 이렇게만 읽으세요. 자, 하여튼 이제 이걸 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을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자, 이제 러더포드가 행성 모형을 들여왔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수금지와 목도처럼 돌듯이 전자들도 그런 식으로 돌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전자와 궤도는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 허용이 되며 그 궤도의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핵이 있다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딱 이게 1궤도 에너지 기준이가 여기가 E, N, E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있지. 1과 2 사이에 여기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 1에만 존재하든지 또는 2에만 존재하든지 그 다음에 또 3층 3에만 존재하든지 이래야지 이 사이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확률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꼭 정해진 값만 에너지 값을 가진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죠. 1층에 살든지 2층에 살든지 3층에 살든지 하잖아. 그런데 2층과 3층 사이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3층과 4층 사이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2층에 존재하든지 3층에 존재하든지 4층만 존재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허용되며 특정 궤도만 허용되면 2층이든 3층이든 1층이든 그래서 1층에 있는 걸 바닥 상태, 1층이 아닌 2층, 3층, 4층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지? 2층, 3층, 4층을 여러분들은 우리 뭐 선생님이 배울 때는 다른 말로 했었는데 자 선생님이 할 때는 흥분궤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흥분궤도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흥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1층에 있는 걸 바닥 상태, 위에 있는 것을 여기 상태라고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전이해, 이동해 가는 걸 말해요. 자, 2층에서 1층으로 온다. 그러면은, 자, 전자가 안정한 궤도에서 다른 안정한 궤도. 자,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전자가 2층으로 올라갔어. 전자가 2층으로 올라갔어.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 에너지를 줘야지 1층에 있는 전자가 2층으로 올라가지. 그래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의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2층으로 올라간다. 이 궤도로 올라간다. 자, 또 이 궤도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있던 전자의 궤도의 전자가 1층으로 내려오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빛 에너지를 방출해 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1층에 있던 전자가 2층으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 근데 2층에 있던 전자가 1층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빛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1층에 있던 게 2층으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흡수했던 그 빛을 다시 내려가면서 방출해준다. 그럴 때 우리 눈에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자, 이게 나와 있네요, 그림에. 그래서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전이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면, 전이하면서 광자를 흡수한다. 광자를 흡수해요. 빛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흡수해요. 그래서 여기 1층에서 2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바닥 상태에서 N은 1에서 N은 2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층에 있던 전자가 1층으로 바닥 상태로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시 전자가 안쪽 궤도로 전이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광자를 방출하게 된다. 아까 흡수했던 것만큼 다시 방출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 위치 에너지만큼을 흡수했다가 그 위치 에너지만큼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 또는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아까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이렇게 H 곱하기 F. 자,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고 F는 진동수야. 프리퀀시의 약자야. F는 진동수. 프리퀀시의 약자 F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란 뜻이야. 진동수. 그러면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진동수 뭐 10의 12승 헤르츠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10의 12승을 여기다 해봐봐. 뭐 20승을 해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전자볼트 뭐 이렇게 나오겠죠. 줄 나오겠죠. 줄.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람다분의 HC는 어떻게 나왔냐? 람다분의 HC는 자, 빛의 속력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러면 여기 F만 남겨놓고 람다를 왼쪽으로 옮겨봐. 그러면은 람다분의 C가 바로 F예요. F.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는 이퀄 HF라고 했는데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여기다가 쓰면은 람다분의 HC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 준이 n 궤도에서 에너지 준이 m 궤도로 전이하면 이것의 절대값의 크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올라갈 때도 그 에너지, 내려올 때도 그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야. 1층에서 2층으로 쏘아줄 때 필요한 에너지하고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나온 에너지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수소 원자가 가장 단순하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을 대입을 해서 뭐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맞춰본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됐던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스펙트럼의 준이 3궤도에서 1궤도로 떨어질 때, 4궤도에서 1궤도로 떨어질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양자수라고 그래. 그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진 것을 죄다 파장을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3, 4, 5, 6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떨어지면 전이할 때 광자의 방출에 의해서 나타나요. 뭐가? 가시광선 영역이. 자, 그래서 n은 1이고, 자, n은 또 n1은 1이고 n2가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자, 1궤도로 떨어질 때는 자외선이 나와요. 1층으로 떨어질 때는 무조건 자외선이 나와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든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든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든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든 바닥이 1층이야 떨어지는 곳이. 그러면 자외선이 나오는데 이것은 라이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그래서 라이만 계열이라 불러요. 라이만 계열. 그래서 요거 한자씩 하면은 자라가 되는 거야. 자라. 자외선은 라이만. 자라. 자라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거북이처럼 생겼어. 작어. 자, 근데 2층으로 떨어져. 전자가. 그럴 때 N1이 2층이야, 이제. 2층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2층보다 높은 곳에 떨어져야 되니까 N2는 3, 4, 5, 6이 되겠죠. 지금 이 말이에요. 3, 4, 5, 6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하면,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가시광선이 나오더라, 이게.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을 누가 알아냈냐 하면은 발머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발머 계열이다, 그래.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2층으로 떨어진 걸 말해.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이야. 3층으로 떨어진 걸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 n2가 3층으로 떨어지니까 3층보다 더 높은 곳이 뭐예요? 4층이지. 4층, 5층, 6층에서 이렇게 전자가 떨어지더라, 이게. 에너지 준이 4, 5, 6에서 떨어지더라, 이게. 4, 5, 6, 7에서.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적외선이다, 이게. 적외선. 적외선은 파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파센 계열이다 그래요. 파센 계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기 뒤에 맨 뒤에 보면 97쪽에 보면은 그런 공식들이 르드베르크 공식이 나와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 계열 2층으로 떨어질 때만 나온다. 그러면은 더 높은 층, 2층보다 더 높은 층이 3, 4, 5, 6이죠. 에너지 준위가 3, 4, 5, 6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광자들이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음악과 함께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냈다고 그랬죠. 2층으로 떨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보어 가정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이 허용되고 각각의 궤도에서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값만을 가진다. 그래서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데 이때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한다. 전자가 이동해 가니까 전자의 전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 전자가 N은 1궤도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어요. 자, 바닥 상태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자, 외부에서 빛 에너지가 오니까 그 광자 에너지에 광자가 빛 에너지가 전자를 때린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자가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를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2층에서 돌던 녀석이 다시 1층으로 떨어져요. 바닥 상태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빛이 방출되겠죠. 자,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궤도가 전이할 때, 전이가 궤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즉시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해당하는 만큼의 광자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 이게. 빛 에너지로 방출한다. 그래서 전자가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전이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를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기체에 들어있는 그 빨간색의 파장, 초록색의 파장, 파란색의 파장, 남색의 파장 이것들을 다 했더니 이건 몇 층에서 떨어진 거, 이건 몇 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거, 몇 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걸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 왜 스펙트럼이 나오고 왜 수소는 이렇게 4개의 스펙트럼만 보이는지.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라이만이랄지 파션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발머 계열만 보는 거니까요. 자, 발머 계열은 무조건 2층으로 떨어지는 거야. 3층에서 2층. 자, 3층에서 2층으로 띡 떨어질 거고.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죠. 자, 이럴 때는 빨간색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3에서 2궤도로 떨어질 때는 빨주노초 파는 보잖아. 빨간색이 가장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가 덜 아프겠지. 가장 덜 아프겠지. 자, 그러면 이제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더 많이 아프겠지. 여러분들은 아픈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파장이 더 짧은 에너지가 더 큰 초록색이 나와요. 초록색. 4에서 2궤도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방출해서 파장이 486 나노메타인 초록색 선이 나타나게 된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보자 이게. 그러면은 저 보라색 쪽으로 나타나겠죠.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봐.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온다 이게. 발머가 이걸 연구했어요. 보라색 쪽이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 선이 나타나네. 아직 파란색 선. 그래서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궤도로 전이할 때 두 궤도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 방출에 의해서 파장이 434 나노미터인 파란 선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겠지.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보자 이게. 그럴 때 이제 보라색이 되겠지. 보라색. 무조건 2층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여. 보라색 선이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 두 궤도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서 파장이 더 짧은 보라색이 나타난다. 410 나노메타인 보라색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빨간색 에너지가 가장 적고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은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하거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고 해. 이 자외선이 살균력이 있어.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햇볕을 쏘면 어떻게 돼요? 햇볕에 살갗이 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의 에너지가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죽은 세포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쓰리고 아프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전이할 때는 광자를 흡수하고 낮은 에너지 준위 궤도로 전이할 때는 광자를 방출하더라. 그래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전이할 때 광자의 방출에 의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2층, 3층, 4층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에너지 준위,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로 아무 값이나 갖는 게 아니라 1층의 에너지, 2층의 에너지, 3층의 에너지, 4층의 에너지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층과 2층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가.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아까 N이 1, 2, 3이었죠. 1층, 2층, 3층, 4층 에너지 준위가 4, 5,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수값만 가질 수 있어요. n이. 그럴 때 제일 바닥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예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전자를 핵으로부터 떼낼 때 n은 1궤도 있을 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고 싶어. 그럴 때는 수소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는 13.6 전자볼트를 가하면 떨어져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예요. 1층에 있을 때의. 근데 이제 에너지 준위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2, 제 2궤도에 있을 때는 4분의 해야죠. 2의 제곱은 4니까. 그러면 4, 3, 12. 그 다음에 1.6이 남죠. 4, 4, 16, 3.4 전자볼트예요. 2, 3. 자, 에너지 준위가 3궤도에 있을 때는 3, 3은 9 하면 얼마일까? 9, 1은 9. 그러면 46이 남죠. 9, 5, 45. 그 다음에 1이 남죠. 1.51 전자볼트.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핵이 있으면 여기 전자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가 필요하고 이걸 떼내려면 이렇게 떼내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이렇게 전자가 있어. 그럴 때 떼어낼 때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 3.4 전자볼트만 요놈이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3.4 전자볼트만 주면은 떼낼 수가 있다 이게. 3궤도에 있을 때는 더 작은 에너지예요. 얼마야? 1.51 전자볼트.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떼어내기가 쉬워요.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3.6,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3.6과 마이너스 3.4 사이 값을 가질 수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야.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은 96쪽을 하고 있어요. 96쪽. 이제 96쪽에 거기 마지막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맨 첫 번째 보면은 어디로 들어냐면은 마이너스 13.6이니까 n은 이퀄 1이란 뜻이야. 1. 바닥 상태. 자, 2층에서 1보다 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거나 6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는 무조건 자외선이 나온다. 자, 여기는 무조건 자외선이 나와. 자외선. 그 다음에 이제 N은 2, 마이너스 3.4 전자볼트죠. 여기는 가시광선이 나온다. 가시광선이 나온다. 가시광선이 나온다. 누가 알았다? 가발. 이렇게 해요. 가발. 발머란 사람이 알아냈다. 과학자는. 자외선은 누가 알아냈다? 라이만 계열. 자라. 가발. 이렇게 오면 돼요. 가시광선은 발머 영역. N은 3, 1.51 전자볼트. 여기는 적외선. 적외선인데 뭐냐? 과학자 이름은 파션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적파. 적파를 잘못 쓰면 격파가 되겠죠. 격파. 이렇게 보면 돼. 적파. 그래서 격파. 적파. 그래서 3층으로 떨어질 때는 파션 계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다시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끌게요. 자, 수소 에너지 주니어 스펙트럼, 인자공방과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원자 내에서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네, 갇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자 핵에 잡아다니니까 밖으로 못 나가요. 속박되어 있어.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수소 원자의 경우 제1궤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3.6, 제2궤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3.4, 제3궤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51 이렇게. 그래서 그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있다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1.51 다음에 0.85, 그 다음에 0.54 이렇게 있죠.
자, 1궤도로 떨어질 때는 자외선이 나와요. 자외선. 자, 저 높은 곳에서 지금 계속 1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5층, 4층, 3층, 이제 3층, 그 다음에 2층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다 자외선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이퀄 1궤도로 전이하면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층으로 떨어질 때는 3, 4,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볼자. 에너지 준위가 2일 때, 2로 떨어질 때, 뭐 4에서 2, 3에서 2, 5에서 2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아까 봤듯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죠. 높은 층에서 떨어질수록 더 에너지가 커요. 자, 여기는 발마가 알아냈죠. 뭐죠?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어요. 가시광선 영역.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떨어질 때, 그러면 7층에서 3층, 6층에서 3층, 5층에서 3층, 4층에서 3층. 이럴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기는. 적외선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적자가 붉을 적자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밖에 있는 선이 다 적외선, 이렇게. 자, 그래서 적외선을 방출한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자, 그래서 N은 1궤도로 전이할 때 자외선 영역, N은 2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영역, N이 3궤도로 떨어질 때 적외선 영역이다. 자, 그러면 96쪽에 확인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을 보어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어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까닭을 에너지 차이가 있는 이무의 두 궤도 사이에 전자가 전이할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말이야.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로 설명했다. 또는 파장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개념 정리. 뜨거운 원자에서 직접 방출되는 고유한 파장의 빛에 의한 밝은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뜨거운 고온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방출 스펙트럼이죠. 방출 스펙트럼. 차가울 때는 어떻게 되겠어? 낮은 온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어. 자, 원자 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상태로 양자수에 따라 결정되며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뭐예요? 에너지 준위가 되겠죠. 에너지 준위. 자, 그러면 이제 노트 필기를 하러 갈까요? 자, 이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웠으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양자 가설, 진동수 가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라고 해놨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자가 어쩔 때는 스펙트럼을 내고 어쩔 때는 스펙트럼을 내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정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특정한 궤도에 있을 때 안정하다. 1궤도나 2궤도에 이렇게 있을 때는 3궤도, 4궤도, 5궤도 어디든지 간에 N은 1, 2, 3, 4, 5, 6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전자는 안정하다라는 거야.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아. 불안정할 때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야. 어쩔 때 불안정하다? 이동할 때, 이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이 관측이 될 때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질 때만. 그래서 진동수 조건은 전자가 안정한 궤도에서 이동할 때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흡수, 내려갈 때는 방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에너지 준위가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안에 있는 그 전자가 1층에 있을 때는 바닥 상태라고 그러고 2층, 3층, 4층은 여기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 자, 그래서 들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 층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3.6이라고 하는 게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N은 1일 때, 에너지 준위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 N은 이퀄 2일 때는 E2, 에너지 준위,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3.4 전자볼트였고, N 이퀄 3일 때 E3, 세 번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사이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에너지를. 자, 이런 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정해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물리에서는.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누가? 보어가. 그 전에는 왜 이런 스펙트럼이 자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 어떤 사람은 가시광선 나왔다 그랬다, 어떤 사람은 자외선도 나오던데, 어떤 사람은 적외선이 나와야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크게 세 개의 계열로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라이만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어떤 궤도로? N은 이퀄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자외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발머 계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2층, N은 이퀄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이때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제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은 이퀄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적외선을 방출한다. 적파, 이렇게. 자, 그래서 에너지는 바로 뭐냐? 진동수야. 에너지가 가장 큰 게 1층으로 떨어진 게 가장 커. 라이만 계열 이쪽으로. 자, 에너지가 이렇게. 자,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이쪽이 파장이 더 커. 적외선 이렇게. 파장으로 보면은 적외선을 이렇게 파장의 적외선, 파장의 가시광선, 파장의 자외선. 그래서 여러분들 빛을 오랫동안 쏘이니까 뭐 살이 타거나 그러진 않죠. 햇볕을 쏘이면은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살갗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엄마들이 아마 젊었을 때는요, 이렇게 검게 여자들이 피부를 검게 태워야지 섹시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태우러 다녔어요. 특히 그 가수 이효리, 막 필리핀 가서 막 태워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다녔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여자들은 말이야, 건강미 넘치고 너무 섹시해. 이효리 자체가 섹시한 거지. 피부가 검게 타서 섹시하겠어? 그러면 아프리카 껌둥이들은 다 섹시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도 가서 필리핀 가서 살 태우고, 태국 가서 살 태우고 이러고 와요. 자, 참 한심했어요. 그거 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피부암이 발생해요. 살 태우면. 그리고 나서 한 5년 있으니까 2015년 이후부터는 막 그 자외선 차단제를 여학생들이 막 바르더라고. 자외선 차단제. 그거 안 발라야 돼. 그거 바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외선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져요.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게 비타민 D인데 그때는 자외선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요. 하루에 자외선을 약 20분 이상 쪼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뼈하고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여학생들이 막 발라요. 교실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 골프장의 캐디들, 농사 짓는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이니까 자외선 차단제 발라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이 계속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해가지고 다니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97쪽까지 여러분들 끝났고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 출제할 것입니다. 여기 이 파일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 이 파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